과학을 사랑하는 청소년이라면 우주에 대한 꿈과 호기심이 크겠죠. 학생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전국 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따라 바람도 잔잔하고 하늘도 유독 파란 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대회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볼까요? 준비, 발사! 우주를 향한 도전, 전국 항공우주과학 경진대회. 햇살이 눈부신 어느 날, 이른 아침부터 대회장을 찾은 학생들로 운동장이 금세 북적대기 시작합니다.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치열한 예선을 거쳐 올라온 쟁쟁한 실력의 학생들인데요. 각자 어떤 종목에 도전하게 될까요? 라이더요. 고무등력기 정답했어요. 모형 로켓이에요. 블로켓 참가합니다. 연습한 것처럼 잘 날렸으면 좋겠어요. 1등 할 거예요.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전국 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는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에 대한 관심을 북돋우고 창의력을 키우고자 매년 국내 최대 규모의 우주과학축제로 개최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난 5월부터 전국 예선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발된 1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본선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8대1의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오른 학생들은 모형 로켓, 물로켓, 글라이더, 고무 동력기 중 한 종목에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치를 예정인데요. 올해로 11회를 맞는 전국 항공우주과학 경진대회에 해가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과학은 어렵다, 또 생활하고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게 과학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음껏 즐기십시오. 화이팅! 학생들이 만든 로켓과 동력기가 날아오를 하늘, 오늘따라 유난히 맑고 높아 보입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학생들. 하지만 실력을 겨루는 대회이니만큼 긴장되는 마음을 감출 수 없는데요. 긴장감도 풀고 축제도 즐길 수 있는 특별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크게 외쳐주시죠.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발사! 오늘 우리 친구들의 물로켓도 하늘로 힘차게 솟아오른 로켓처럼 학생들의 결과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지난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 한번 뽐내볼까요? 지금 제 뒤에 학생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모형 로켓. 다른 말로 화약 로켓이라고도 한다는데요. 이 로켓 안에 작은 화약을 넣고 빠른 속도로 쏘아 올리면 일정 지점에서 낙하선을 펴고 유유히 착지한다고 해요. 과연 어떤 전략으로 로켓을 만들고 있을지 살짝 가서 엿볼게요. 참가 학생들은 대회에서 제공한 재료만을 이용해 정해진 70분 내에 제작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초과했을 시엔 감점을 받게 됩니다. 모형 로켓은 로켓 속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많고 제작 난이도가 높은 편으로 몸체에 날개를 붙이고 엔진을 장착하고 또 일정 규격의 낙하산을 만들어 연결해야 하는 등 꽤 복잡한 제작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심사는 초등부와 중고등부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100점을 기준으로 제작 완성도 40%, 비행 안정성 40%, 그리고 낙하 안정성이 30%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작 부분에 있어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노즈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노즈콘의 모양이 적절하게 만들어져서 꽂아져야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빨대 러그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일직선으로 돼야지 발사가 일직선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엔진 마운트에 이제 제작을 해서 거기 이제 엔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또 이제 잘 부착이 되겠죠. 정확성을 요구하는 모형 로켓이지만 한치의 고민과 망설임 없이 척척 만들어가는 학생들. 그동안 수없이 반복했을 연습의 결과겠죠? 하지만 숙련된 이 학생에게도 난 코스는 있습니다.
일단 날개가 서로 이제 3개를 붙이는데요. 각도가 이제 120도가 되게 서로 똑같이 맞추는 게 어려워.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수직으로 로켓을 쏘아 올리기 위한 정교한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집중하는 사이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11시 50분으로 약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쓱싹쓱싹 사포질하는 학생들의 손길이 더욱 바빠집니다. 얼핏 보면 로켓 모양이 모두 똑같아 보이지만 학생들 나름대로의 전략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렇게 사람들이 설명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포를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깎았어요. 그래서 공기의 저항을 더 잘 안 받을 수 있도록 굴곡을 줘가지고 더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했어요. 염변이 넓으면요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이렇게 날카롭게 하지 않으면 높이까지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깎는 거예요. 자, 드디어 모형 로켓 제작이 끝났는데요.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너무 급하게 만들어서 다 못 만든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럭저럭 잘한 것 같아요. 네, 세밀하고 정성을 들여갖고 엄청 열심히 만들었어요. 좀 연습할 때보다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로켓을 완성하고 자리를 비운 이 시간. 아직 자리를 떠나지 못한 학생들도 보입니다. 마음만큼 속도가 붙지 않아 애타는 심정. 본드 붙이는 것 때문에 좀 오래 걸렸어요. 현재 초과 시간 그래도 끝까지 마무리 잘했으니까 결과는 어떨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명의 나고자 없이 전원 제작 완료. 이제 대회의 첫 관문 제작 심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켓 본체만큼 중요한 게 낙하산의 완성도인데요. 낙하산의 전체 지름은 25cm, 중심 구멍의 지름은 5cm 이하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꼬여가지고는 날리기 전에 풀어서 하지 않으면 낙하산이 안 풀리거든요. 이게 규정된 대로 낙하산의 그 내경과 외경의 크기랑요, 그 로켓과 낙하산 상태의 연결 상태인데요. 연결 상태가 옳지 못하면 본체랑 낙하산이 분리되기 때문에 감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켓 본체와 머리의 연결 상태 등 전반적인 검토가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점수가 달려있는 날개 제작 심사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120도씩 정확히 맞아야 되고요. 날개 칼질한 부분도 매끄러워야 발사를 할 때 반듯하게 올라가요. 날개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긴장됐던 제작 심사가 끝나고 이제 발사 심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결과는 잠시 후에 확인하고요. 이번엔 모형 로켓과 함께 또 다른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로켓을 만나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인 물로켓. 물로켓은 비교적 제작 과정이 간단한데요. 페트병 2개를 연결해 몸체에 날개를 붙이고 앞부분엔 고무 머리를 끼우면 됩니다. 제작 과정에서는 날개의 균형도와 그다음에 몸체, 동체가 되는 몸체의 그런 균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창의적으로 학생들이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만든 그런 부분들이 심사 기준이 되겠습니다. 4개의 날개가 휘어지지 않고 90도를 이루고 있는지 마지막까지 꼼꼼한 점검을 놓치지 않는 학생들. 드디어 물로켓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날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이 날개 부분이 정확히 3등분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도 더 적게 받고 그다음에 멀리 날아가고 이번 시험 결과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을 것 같습니다. 물로켓 발사 준비 완료. 쏜살같이 하늘을 가르며 관역을 향해 날아갈 물로켓의 위력 궁금하시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로켓 부분을 살펴봤으니 이번엔 동력기를 알아볼까요? 글라이더는 프로펠러나 고무줄 등의 동력은 없이 오로지 바람을 타며 비행하는 모형 비행기로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라고는 몸체를 끄는 달랑 줄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만큼 날개 제작에 모든 신경을 모을 수밖에 없는데요. 비행기 요소는 크게 동체가 있고 막대기 동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날개가 있고 그다음에 꼬리 날개도 수평 꼬리 날개가 있고 90도각을 이룬 수직꼬리 날개가 있습니다. 수직꼬리 날개가 수직이 돼야만이 중심을 해서 똑바로 나가는 거예요. 방향키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뼈대를 먼저 만드는데 거기에 종이를 잘 중심을 맞춰서 붙이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강날개의 균형을 위해 정확한 치수로 재고 자른 뱃살을 강력 접착제로 서로 착 붙여주면 동체 완성. 앞날개와 꼬리날개 지지대가 바로 서야 흔들림 없이 오래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대살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 벌어진 각도가 중요하고 평행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포인트를 제대로 한 것 같은데요. 비행기의 날개는 새의 날개처럼 단면이 살짝 구부러진 유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날개 위쪽으로 지나가는 공기는 아래쪽 공기보다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다시 말해 날개의 아래쪽이 받는 압력이 위쪽보다 커서 그 압력으로 날개가 밀려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항공기가 뜨는 원리인 양력입니다. 자, 이제 완성된 날개에 종이를 붙여볼까요? 얇은 종이를 뼈대에 정교하게 붙이는 것이 관건. 풀칠은 뼈대의 윗부분이 아닌 측면에 하고 종이가 뭉치지 않도록 팽팽하게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날개가 마냥 구겨져 있으면요, 이게 양력이나 기류 영향을 받기가 어려운데 그냥 평평하게 돼 있으면요, 이게 뭐 기류라든지 이렇게 뜰 때 아래로 오는 양력이나 기류 같은 것이 더 영향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평평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한 것 같아요. 이제 글라이더 제작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하늘을 잘 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옆에선 또 다른 동력기 제작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건 방금 전에 본 글라이더 아닌가요? 일직선의 몸체에 앞날개, 꼬리날개까지 생김새가 글라이더와 매우 흡사하죠? 이것은 동력원이 없는 글라이더와 달리 고무줄이 엔진 역할을 하는 고무 동력기입니다.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비행 원리는 확실히 다른 두 동력기. 잠시 후 비행 심사에서 그 차이점을 확실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또 한 명의 손과 마음이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학생들 틈 사이에서 고무동력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날개에 종이만 붙이면 완성이에요. 그런데 날개를 붙일 때는 이 윗부분을 볼록하게 만들어야 바람을 잘 탈 수 있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대에 부푼 하나 씨.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운 실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이제 모든 종목의 제작이 끝나고 발사 심사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떨리는 순간 함께 지켜볼까요? 긴장감이 감도는 발사 심사장. 정성 들여 만든 학생들의 로켓이 과연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발사 직전 마지막으로 로켓 점검과 주의사항을 전달받는 학생들. 드디어 로켓이 학생들의 손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모형 로켓. 엄청난 추진력을 자랑하는데요. 발사 심사 기준은 무엇일까요? 일단 올라갈 때 비행 상태가 거의 고정 상태로 바로 올라가는지 일단 그것을 상태를 보고요. 그다음에 회전하는지 안 하는지, 그다음에 또 좌우를 무게 중심이 이제 밑에 있어서 좌우로 흔드는지 그거 보고, 그다음에 올라가고 나서 낙하산이 분리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보고, 또 내려올 때 이제 낙하산이 펴지면 그다음에 펴졌는지 안 펴졌는지 그거 보고요.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천천히 내려오는 거,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걸 봅니다. 이렇게 네 항목을 보고 있습니다. 분리는 됐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로켓을 관찰하는 심사위원들. 비행 상태와 낙하의 안정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초속 40m 이상을 날아가는 모형 로켓. 그 속도 다시 한번 느껴볼까요? 발사! 로켓이 최고점에 달하면 낙하산이 자동으로 펼쳐져 안전하게 지상으로 착륙하는 모형 로켓.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성공한다면 대회의 묘미가 아니죠. 낙하산에 실이 엉켜 제 역할을 못하고 떨어진다거나 아예 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추락하고 마는 로켓도 있습니다. 안 나와서 낙하산을 시간이 없어서. 저런 부족한 시간이 야속하군요. 자, 이번엔 시원한 발사 구경 한번 해볼까요? 모형 로켓 못지않게 속도를 자랑하는 물로켓 발사장입니다. 물을 채운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하고 비행거리에 알맞은 압력을 조절해 표적을 향해 발사하면 되는데요. 공작 점수는 표적에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만드는 그 과정이나 형태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요. 그리고 목표 맞추기는 정해진 목표에 비행체가 얼마나 가까이 도착했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물로켓이 날아갈 방향과 착지 지점을 예상해 발사각과 압력을 조절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날의 바람, 습도, 심지어는 온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구하는 것보단 경험으로 터득한 근사치로 결정을 해야 하죠. 만약 60m의 거리를 발사한다면 물의 양은 400ml, 압력은 60psi, 각도는 55도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발사 준비 완료! 쏘세요! 페트병 내부 압력에 의해 물이 힘차게 발사대를 밀어내면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추진력을 넣게 되는 물로켓. 줄줄이 로켓이 발사되자 재빠르게 표적과의 거리를 재야하는 심사위원들의 발길이 바빠졌습니다. 힘차게 솟아올라 표적 근처에 툭! 표적 중심에서부터 로켓이 착지한 지점까지의 거리를 재어 거리가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표정에서 고민이 느껴지는 남학생. 발사대에 뭔가 문제가 생길 모양인데요. 이거 지금 너무 가벼워 이게. 그러니까 최대한 잡아주는 수밖에 없어 지금은. 46번이요. 예. 고등 46번 발사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안타깝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할게요.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이것은 글라이더일까요? 고무 동력기일까요? 프로펠러 같은 추진 장치 없이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모형 비행기. 네, 바로 글라이더 심사장입니다. 자, 친구야 가자. 준비. 글라이더 비행 준비 완료. 타임워치 스타트.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마는 글라이더.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글라이더는 갈기갈기 찢기고 이를 보는 학생의 마음도 찢어집니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거죠? 너무 빨리 뛰었죠. 바람을 타고 유유히 나는가 싶다가도 얼마 못 가 또다시 바닥으로 추락하는 글라이더. 마음처럼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너무 너직하게 했어. 빠졌어. 오른쪽으로 기울 때는 딱 오른쪽으로 가면서 조금 더 띄워줬어야 되는데 풀어져 버리니까. 글라이더는 날리는 요령이 따로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견인줄을 잡고 끌면 다른 한 사람이 글라이더를 날려야 하는 고도의 호흡이 필요한데요. 두 사람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금방 떨어지게 되고 말죠. 힘 조절 실패 때문에 이게 좀 빨리 풀려서 2차 때는 그거를 1차 때 했던 거를 기초로 이렇게 잘 당기면 좋은 성적이 있겠죠. 이게 고점에 올라갔을 때 잡아당기면은 빠지지 않고 끌려가요.
그 순간에 최고점에서 딱 놔야 그 견인줄을 놔야지만이 그 바람을 타가지고 활공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타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자유활강처럼 계속 타가지고 시간이 점점 오래되죠.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것은 우선 제작이 먼저 잘 돼야 되고요. 글라이더 비행 심사를 기다리는 학생들. 더 오래오래 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조금만 이렇게 바람의 영향을 잘 받으면 잘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람에 몸을 맡긴 글라이더. 1차 시기는 결과가 좀 아쉽지만 2차 시기 땐 더 오래 날릴 수 있겠죠? 이번엔 느낌이 다릅니다. 하늘 높이 꽤 안정적으로 비행을 하는 글라이더. 하지만 이것도 잠시 잘 나는가 싶더니 이번엔 나뭇가지 속에 숨어버리고 마는데요. 글라이더 한 번 날리기 참 어렵죠? 제가 날렸을 때 너무 바람 때문에 바람의 영향으로 좀 빨리 앞으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나무에 좀 가려진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고무동력기예요.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이게 날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함께 지켜봐 주세요. 하나, 둘, 셋! 날아라 고무동력기야! 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날아오르는 하나 씨의 고무동력기.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죠? 꽤 오랫동안 비행을 합니다. 기록은 과연? 제 고무동력기가 약 40초 정도 날았어요. 이 정도면 나쁜 성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 친구들의 고무동력기는 얼마나 날 수 있을지 비행 심사장으로 가서 알아볼게요. 하나 씨도 날리는 고무동력기.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의 실력은 어떨까요? 고무동력기의 엔진 역할을 하는 고무줄을 팽팽하게 감은 다음 바람이 잔잔해지는 틈을 타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이제 고무동력기의 운명은 바람과 고무줄에 달려 있는데요. 고무동력기가 손에서 떨어진 순간부터 땅에 내려올 때까지의 채공 시간으로 점수가 부여됩니다. 마음은 굴뚝 같지만 잘 따라주지 않는 고무동력기. 바람을 탓할 수도 동력기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오늘의 경험이 밑거름이 된다면 분명 다음번엔 이와 같은 고비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겠죠? 바람이 너무 센데 각도를 너무 높였어요. 그래서 이게 뒤집혔어요. 그래서 동력기 비행에 큰 변수가 되는 바람. 하지만 이 장애물일 것 같은 바람을 이용하면 오히려 더 오래 그리고 멀리 날릴 수도 있습니다. 동력기의 출발은 바람의 편대편에서 바람이 많이 불 땐 각을 낮춰서 날려주세요. 바르는 게 뭐예요? 네, 윤활유입니다. 왜 바르는 거예요? 이제 그 고무줄에 윤활유 안 바르면요, 이제 마찰력 때문에 끊어지고 또 고무줄의 최대 효율을 못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활유 발라서 미끄럽게. 윤활유를 고무줄에 바르는 가장 큰 이유는 고무줄과 고무줄 사이의 점성을 낮춰서 술술 풀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고무줄의 동력을 강화해 더 오랫동안 더 높이 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고무 동력기의 원동력이 되어 프로펠러를 돌리는 고무줄. 그런데 이때 갑자기 고무줄이 툭 끊어지고 마는데요. 정말 어느 경기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이는 고무줄 후크가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무게 중심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은 오늘 하루 재밌게 놀았으니까 이제 학업에 열중해야죠. 푸른 하늘을 멋지게 수놓았던 전국 항공우주 과학경진대회.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어떤 것을 느끼고 또 어떤 꿈을 키웠을까요? 좀 보람차고 과학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혹시 뭐 잘한 거 있어요? 물로켓 1등 했어요. 진짜요? 네. 이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요새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입시 때문에 굉장히 좀 교실 안에서만 많이 생활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좀 더 이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진로의 폭도 좀 더 넓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11회 전국 항공우주 과학 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돼서 기쁘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모여든 약 10,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예선을 걸쳐서 1,000명 정도가 결선에 올라왔는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특히 이제 항공우주 분야의 전문가가 되셔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경제를 아주 굳건히 해주는 그런 동량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항공우주를 향한 청소년들의 멋진 도전, 그리고 대회장을 뜨겁게 달궜던 열정이 빛났던 시간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지금처럼 항공우주 분야에 더욱더 뜨거운 관심을 갖게 된다면 머지않아 세계 최고의 우주과학 강국이 되지 않을까요? 힘차게 하늘로 솟아오른 로켓처럼 우리 학생들의 미래도 힘차게 전진하길 바라봅니다.